어머니, 저 제 개인 병원 개원하기 전까지는 당직위로 의사 생활하면서 돈 모으고 싶어요. 비록 밤에 일하고 낮에는 자지만 저 결혼해서도 최대한 세욱 씨 밥이나 집안 살림은 잘 해놓을 거예요. 그러니 그 부분은 걱정 마세요. 아유, 무슨 소리야. 요즘같이 다들 맞벌이 하는 시대에 서로 같이 하는 거지. 참 대견하네. 고생 많았어. 며느리가 살아온 본인 세월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참 괜찮은 여자를 만났구나, 다행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는 그날 결혼 날짜까지 세개를 받아왔는데 저보고 어느 날이 좋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세욱이 친할머니와 상의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점이랑 사주 이런 걸 믿으셔서 저희 아들 결혼 날은 꼭 본인이 받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희 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사부인 될 분에게 전화를 드려 조심스레 상의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부인. 저 박세욱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레 전화를 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시어머니가 가끔 가시는 점집이 있는데 결혼식 날 때문에 거길 가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아이고, 저도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괜찮고 말고요. 저기 사돈, 실례가 안 된다면 상견례 전에 인사도 드릴 겸 저도 같이 가는 건 어떠신지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같이 가겠다는 말까지 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부인 될 분과 저와 셋이 점심을 먹고 점집에 갔는데 날짜를 받으려면 아들과 며느리의 생일을 알아야 해서 저는 아들의 음력 생일과 양력 생일 다 이야기를 해주었죠. 근데 사부인은 갸우뚱갸우뚱 하시며 달력을 펼쳐보더라고요. 가끔 살다 보면 결혼기념일이나 뭐 특별한 기념일은 까먹어도 자식들 생일은 웬만하면 까먹지 않는데 사부인은 웃으며 아이 나도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까먹네요 라며 넘겨집었어요. 그러니 무당도 웃으며 아이 거참 날짜가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아이 딸내미 생일도 가물가물하네요. 7월은 맞는데 아니 일이 어떻게 되더라? 일단 그럼 네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뱀띠예요, 뱀띠.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말띠인데 그렇다면 며느리는 토끼띠여야 했거든요. 저기 사돈, 며느리가 뱀띠가 아니라 토끼띠 아닌가요? 저희 애보다 3살이 많으니까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참 맞아요. 저기 토끼띠. 그렇게 저희는 생년월일을 적어내고 둘의 궁합을 보고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아들은 결혼 전까지 신혼집에 들어가 가구랑 이것저것 이사 준비를 한다며 거의 신혼집에서 살았는데 한 번은 밤에 출근한 며느리 대신 짐 정리를 좀 같이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아들네 신혼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아들은 산더미같이 쌓인 박스를 하나 풀으며 엄마, 이거 다 경란씨 책이다. 역시 의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 맨날 집에서도 책만 보더라고. 아들 말대로 영어로 쓰여진 의학서적이 한가득이었죠. 그리고 그 뒤로 결혼 한 달 전부턴 며느리를 아예 볼 수 없었는데 며느리도 병원 일로 워낙 바쁘고 결혼 준비까지 하니 그전만큼 저희 집에 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눈 깜짝할 새에 결혼 당일이 되었고 결혼식장에서 한 달 만에 며느리를 보게 되었어요. 신부 화장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는 그 전과는 다른 예쁜 모습이었죠. 저희 남편 또한 제게 속삭이며 저렇게 화장을 해놓으니까 이제야 좀 39처럼 보이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당신 말 조심해 푼수 떨지 말고 라고 했네요. 그때는 이런 마스크를 쓰는 시국이 아니라 정신없이 몰려드는 하객들을 만나라 바쁘기만 했죠. 그렇게 한참을 하객맞이를 하고 있는데 고향에서 저희 동창 친구 둘이 올라왔고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우리 며느리 자랑 좀 해야겠다며 신부 대기실로 친구들을 데리고 갔어요. 아니 근데 대기실에 들어가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있질 않고 엉거주춤하게 서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돈까지 와 계셨는데 저를 보더니 아유 사돈, 얘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러네요. 긴장을 했나 봐요. 얘 어떻게 화장실 갈래? 저기 어머님 죄송한데 조금만 이따가 오시면 안 될까요? 저 드레스 안에 입은 보정치마가 자꾸 배를 누르는 것 같아서 그것 좀 벗으려고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럼 당장 벗어야지. 그래 내가 나가 있을게. 옷 매무새 다듬어라 라고 말하며 뒤를 돌아 나가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쿵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 며느리가 쓰러졌는 줄 알고 냅다 달려가 며느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순간 며느리 웨딩드레스 치마 속에서 뭔가 묵직한 돌덩이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제가 잘못 만진 줄 알고 다시금 치마 겉을 더듬으니 며느리가 저를 향해 소리를 치며 아우 나가시라고요. 나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라는데 전 너무 당황해 눈만 깜빡였고 며느리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친구 한 명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 저기 사람 다리 보인다. 라며 며느리의 발끝을 가리키는데 세상에 제가 본 건 다름 아닌 며느리의 드레스 밑으로 뻗어있는 어린아이의 두 다리였습니다. 저는 그 다리를 보자마자 며느리의 치마를 걷어올렸고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잡아 끌었어요. 웬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보이는 여자아이가 치마 속에서 나오는데 이 상황을 보더니 막 우는 겁니다. 그러니 며느리는 저를 붙잡으며 어머니, 그게 제가 다 설명할게요. 설명할게요. 했고 사돈 또한 그 아이를 다짜고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돈과 아이를 붙잡아 얘, 너 누구니?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응? 아줌마한테는 다 얘기해도 돼. 라고 하니 두 모녀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며 애한테 막 다그쳤고 저는 그런 아이를 달래며 이야기해보라고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니 오늘 엄마 결혼식에 밥 먹으러 왔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니네 엄마가 누구냐고 했죠. 그러니 그 아이는 최경란이요 라는 이름 석자를 말하며 손가락으로 며느리를 가리켰어요. 그 순간 저는 하늘이 노래졌고 오늘 결혼식을 싹 다 없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대체 뭔 일인지 무슨 비밀이 있는지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 둘에게 이 두 모녀 좀 붙잡으라고 했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 어떻게 된 건지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로부터 듣게 된 며느리의 진짜 얼굴은 모든 것이 다 가짜인 여자였습니다. 아이 말로는 계속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았는데 초등학교에 가면서 아빠랑 단둘이 살게 되었고 아빠가 본인을 기르지 못하는 상황이라 2학년 때는 외할머니 집으로 데려다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엄마가 결혼을 하는 날이라며 사돈인 아이 외할머니가 여기 와서 뷔페를 먹으라고 했다는데 아이도 지 엄마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고 싶어 신부 대기실에 갔다가 지 엄마가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으니 일단 드레스 속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그리고 이만큼 큰 초등학생이 있다는 건 나이도 속였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에 머리가 핑 돌았고 간신히 뛰는 마음을 붙잡아 또 아이에게 물었어요. 네 엄마가 무슨 일 하는지 아냐고요. 의사가 맞냐고요. 그러니 애는 애인 게 거짓말 없이 모든 걸 다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의사 아닌데 엄마가 맨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기저귀 가는 거 더럽다고 허리 끊어질 것 같다고 했어요. 라고요. 이것이 나이도 모자라 직업까지 속였다니 정말 하늘이 노할 일이었어요. 며느리, 아니 그 사기꾼녀는 저와 함께 있는 아이 이름을 부르며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얘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라는데 저는 그런 사기꾼년에게 바로 손을 올려붙였어요. 네 배로 낳은 네 새끼도 사기꾼으로 만들려고. 감히 네가 우리 집안 모두를 속여?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냐? 이 간사한 뱀 같은 년아. 하며 길길이 날뛰었죠. 이미 결혼식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 난장판이 되었고 저희 아들은 기가 차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며느리 그 사기꾼은 분이 풀릴 때까지 본인을 칠하며 제 손을 막 갖다가 지 머리에 대는데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도 아이는 별로 놀라지도 않게 서 있는데 아마 별의별 일을 다 겪은 듯 했죠. 아들은 그 사기꾼 년에게 다가가 왜 그딴 거짓말을 했냐며 악을 쓰니 그 사기꾼 말이 지가 의사라고 해야 저희 아들이 지를 좋아할 것 같았다네요. 사도는 그런 저희 아들을 붙잡으며 아니 자네 우리 딸 많이 좋아하지 않았나? 근데 돈 없고 능력 없다니 이대로 차버리는 건가? 라며 어처구니 없는 소리만 내뱉더라고요. 그런 사돈에게 이봐요 아줌마, 그럼 지금 내 아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디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고 있어. 아줌마는 아줌마 딸이 남 속이고 결혼하는 걸 알면서도 똑같이 사기친 주제에 누가 누굴 탓하고 있냐고? 라고 하니 아들은 제게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하고 말 섞지 말라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죄송하다며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한숨만 푹푹 내쉬는데 그런 아들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똑똑한 줄로만 알고 지 알아서 뭐든 잘한다고 했던 아들이 사실은 헛똑똑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아들의 결혼식은 시작도 못 해보고 끝이 났고 저희 가족들은 아들과 함께 예비 며느리였던 그 사기꾼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다 청구했어요. 물질적 배상은 물론 정신적 손해배상까지요. 그리고 몇 번이나 집 문제로 그 사기꾼 모녀를 마주했는데 역시나 사기꾼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군요. 저 같으면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빌터인데 그 애매의 그 딸이라고 아주 당당하고 손해배상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저는 그런 무식하고 몰상식한 두 모녀에게 니들이 막 살아서 겁이 없나 본데 네가 의사 사칭하고 다닌 것도 범죄야 이 사기꾼아. 우리는 변호사 선임해서 아주 절차대로 니들 콩밥 먹일 거라고. 오늘 잘 만났다. 아주 경찰서 가. 엄포를 놓았더니 아우성치던 두 모녀 조용해지며 그제서야 입을 삐죽거리고 잘못했다는데 니들이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용서 못한다며 정식으로 법적 절차 밟아 손해배상 전부 다 받아냈습니다. 법원 들락날락거리며 예비 며느리였던 사기꾼을 몇 번씩 더 보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흰머리도 더 많아진 게 영락없는 아줌마 모습이더군요. 아들 녀석 보는 눈에 또 한 번 기가 찼어요. 아무리 성격이 잘 맞고 사기꾼 혀에 놀아났다고 해도 그렇지 저렇게 보는 눈이 없었나 싶었네요. 어릴 때 말썽 한 번 안 부리던 녀석이 다 커서 이렇게 속을 썩이니 이게 더 죽겠더라고요. 그 아들은 제게 전적으로 엄마가 소개시켜주는 증명된 여자만 만난다고 하였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아직 괜찮은 여자를 못 만나 결혼은 못했고 계속 연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아들에게 능력 있음 결혼 굳이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해주곤 해요. 한 번의 파혼으로 아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고 누굴 만나든 신중하게 잘 선택했음 하는 마음뿐입니다. 제 기막힌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